네, 자, 통화선문쇼 이제 1부 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요, 그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뚜렷한 어떤 이슈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유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어제 하락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2% 가까이 올랐던 증시, 어제는 한 0.5% 정도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주, 이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날 급등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0.6에서 0.8%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석유 수출국기구 오페크가 감산 합의에 실패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6%가 급락해 6년 내 최저인 배럴당 37달러 60센트까지 밀린 것이 에너지 업종을 끌어내렸고 그 여파가 증시 전반에 부정적으로 미친 하루였습니다. 또한 예상을 상회한 11월 고용지표로 인해 미국 경제가 연준의 0.25% 금리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 증시가 2% 이상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유입된 것도 오늘 증시의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데니스 로카트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금융시장이 다음 주 금리 인상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현재 FOMC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인사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항공사와 유틸리티, 통신, 외식 업종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 헬스케어, 금융, 소매, 건설, 제조, IT 업종 등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하락한 2.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언론들이 중국 시장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올해 말부터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면서요? 예, 중국 시장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60만 대에 이를 것이며 이 중 22에서 25만 대가 중국에서 팔려 미국의 18만 대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고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자료를 이용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의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90%가 급증한 17만 1145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투자그룹인 JAB 홀딩이 총 139억 달러, 주당 92달러에 전격 인수한다는 뉴스로 일회용 커피 K컵 업체 큐리 그린 마운틴의 주가가 73%가 폭등했는데요. 이 같은 인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78%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외식 업체인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이콜라이 식중독 여파가 4분기 순이익을 갉아먹을 것이라면서 실적 경고를 내놓으며 주가는 1.8%의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제약업체 일라일릴리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팻보이스의 지분 12.2%를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자녀 주식에 대해 주당 15달러 50센트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데 따라 오늘 팻보이스가 2.3% 상승했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가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로 사무용품 판매업체 스테이플스가 14%, 피인수업체 오피스디포는 15%의 급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업체 블루버드 바이오는 개발 중인 악성 빈혈 치료제가 임상실험에서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38%의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경제 뉴스와 일정들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3분기 신흥국의 채권 발행이 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 4분기 신흥국들의 채권 발행이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해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결제은행 BIS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BIS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신흥국의 채권 발행액은 전분기 대비 무려 98%가 급감한 15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중 선진국의 채권 발행액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약 81%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은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측은 신흥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채무 부담이 늘어난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다면서 채권 발행의 감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돼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코스트코, 오토존, 톨브라더스, 크리스피크림, 데이브 앤 버스터스, 스미스 앤 웨슨 그리고 ABM 인더스트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